FEOC 규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왠지 증권가에서는 플리막 기업들을 IRA 최대 수혜주라고 자꾸 이제 띄우는 것 같고, SKIET 4개 리포트가 나왔고, WCP 2개가 나왔고, 12월 달 이후로 전해액 업체들은 하나도 없었다. 어제까지. 적어도 플리막 시장에 관해서는 중국을 배제하더라도 일본 업체들이 상당한 경쟁자로 남아있다. 북미 시장에서도 여전히 도레이나 아사히 카세이 공급에 의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전해액은 바로 올해부터도 북미 시장에서 바로 공급이 그 생산 캐파를 구축해서 공급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출이 나오고. 근데 플리막은 안 그래요, 여러분. 플리막 산업은 2차전지 섹터 내에서 고정비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특히 생산 캐파를 구축하는 초기 과정에서는 캐파를 구축해도 매출은 또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이익이 그렇게 크게 빨리 늘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저렇게 줄기차게 플리막이 좋다, 그 중에서도 SKIET가 좋다고 저렇게 이야기 계속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북미에서만 4만 톤에서 26년에 50만 톤까지 어마어마하게 진짜 가파르게 지금 캐파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플리막 업체들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IRA 수혜주라고 하면서 특히 FEOC 규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왠지 증권가에서는 플리막 기업들을 IRA 최대 수혜주라고 자꾸 이제 띄우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플리막보다는 전해액 쪽이 훨씬 더 강한 수혜주이고, 플리막을 투자할 바에야 오히려 웬만한 똘똘한 양극재 업체들을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데, 왜 증권가에서 이렇게 자꾸 플리막을 주로 강조하냐, 그리고 정말 이 최고의 수혜 섹터가 플리막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걸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박순혁 작가가 뭐 다른 유튜브 방송 나가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왜 증권가보다 뭐 배터리 아시나 손대인 소장의 그 사람들이 더 신뢰를 가지고 많이 보느냐. 23년에 뭐 여의도 증권가가 주로 추천했던 종목들의 이제 수익률과 배터리 아시가나 제가 이제 소개한 기업들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하는 그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뭐 증권가에서 주로 이제 소개했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빠졌고, SKC는 2% 올랐고, 뭐 예를 들어 첨보 같은 경우는 뭐 어이없이 그냥 마이너스 50%죠. 저희 이제 연구원한테 한번 12월 이후로 뭐 전액이나 플리막 업체에 대한 리포트가 나온 걸 한번 좀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12월 이후로 나온 리포트는 전액 쪽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이 11월 말에 발행된 이제 득산, 등화, 일렉 업체들은 이제 포함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보시면 어쨌거나 12월 달에 들어와서 나온 거는 SKIET 4개 리포트가 나왔고, WCP 2개가 나왔고, 12월 달 이후로 전해액 업체들은 하나도 없었다. 어제까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FEOC 규정에 따라서 그 수혜 섹터는 적어도 플리막도 있지만 전해액도 누가 생각하더라도 똑같이 수혜 소섹터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왜 전해액은 하나도 없을까? 이건 진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분명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플리막에 관해서는 별도의 소섹터를 리서치한 그 교보증권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플리막부터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최보영, 심종민 두 연구원의 리포트를 말씀드리면서 플리막을 제가 좀 비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걸 플리막 소섹터를 되게 좋게 보는, 엄밀하게 이디하게 잠재력이 기대되는 플리막이라는 저는 제목까지 지어가면서 리포트를 낸 그 리포트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플리막 시장의 선두주자는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이제 원가가 싸고요. 뭐 또 정부로부터, 중국 정부로부터 이제 보조금도 받기 때문에 되게 싸게 이제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한 68%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16%, 뭐 일본이 한 13%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플리막 업체별 생산 능력을 보면 샘콜프라고 해서 이제 저게 중국명이 상해 은첩일 겁니다. 저 기업이 24.4%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노마에서 시니어라는 것도 이제 중국 업체인데 7.0%.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SKIET는 한국 업체죠. 그 다음에 아사히 카세이, 일본 업체 6.6%. 이제 거의 동률이고요. 그
그 다음에 WCP, 그 다음에 또 도레이라는 일본 업체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워낙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자, 그런데 분리마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지금 공급받는 그 업체들을 보시면 LG 엔솔이 이제 중국 업체들, 이제 상해연첩하고 시니어라는 두 업체에서 공급받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도레이하고 아사히 카세이, 일본 업체 두 군데, 중국 업체 두 군데, 일본 업체 두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CP는 삼성 SDI에 거의 독점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온에는 당연히 SKIET가 계열사니까 SK온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그 미국 분리막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배제되면서 그 빈틈을 당연히 한국 업체들인 WCP와 SKIET가 뚫고 들어갈 수 있고요. 당연히 LG엔솔도 뭐 WCP를 우선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SKIET의 이제 분리막도 공급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어쨌거나 여기서 보시면 LG 엔솔 입장에서 보면 일본 업체들을 지금 중국 업체 외에는 일본 업체들을 쓰고 있는데, 북미 시장에 가더라도 물론 일본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는 생산 캐파 구축에 좀 소극적이라는 이제 리포트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업체들의 비중을 상당히 갖고 가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분리막 시장에 관해서는 중국을 배제하더라도 일본 업체들이 상당한 경쟁자로 남아있다. 이걸 일단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전액 업체들하고는 사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참고 삼아 보시면 이제 뭐 배터리 3사의 분리막 공급 업체별 비율, 여기 보시는 것처럼 LG엔솔이 지금 현재 북미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생산 캐파를 구축하게 될 거잖아요. 상해연첩이 가장 크지만 도레이가 두 번째로 크다. 그 다음에 아사히 카세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라는 거. 그러면 북미 시장에서도 여전히 도레이나 아사히 카세이 공급에 의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당연히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가 아닌 것도 아니고요. 이미 상당 부분 계속 거래를 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데, 북미 시장이 열렸다고 해서 뭐 중국 업체들은 배제되겠지만 일본 업체들은 배제가 되지 않는데 공급을 안 받겠습니까? 어쨌거나 이제 교보증권 리포트 상으로는 국내 분리막 업체들은 북미 내 강력한 경쟁자의 부재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 내용으로 보면 북미 내 유일한 분리막 제조업체는 아사히 카세이의 자회사인 셀가드로 건식 분리막 전문 기업인데, 향후 이제 섭식 분리막 채택률이 높아질 거여서 2030년까지 필요한 분리막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참 모자라다. 그래서 뭐 국내 업체들도 상당히 들어갈 거다. 근데 뭐 아사히 카세이나 도레이도 들어가겠죠. 자, 2024년부터 북미에 남은 스택지는 한국과 일본 기업뿐인데, 일본 분리막 업계는 한국 업체 대비 낮은 생산성, 단독 사업 법인이 아닌 사업 부문 형태로 어떤 다른 기업의 아사히 카세이나 도레이의 일정한 사업부문 형태로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국 완성차 OEM에 대한 우선 공급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국내 분리막 업체들이 수주 역량이 있어 우위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 자체는 뭐 틀린 이야기 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국내 배터리 3사는 당연히 뭐 중국을 배제하면 상대적으로 한국 업체들을 더 쓸 수 있겠죠. 뭐 그거 자체를 뭐 부인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리막 업체가 북미에 진출할 거다라고 발표하는 것과 실제로 생산 캐파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매출이 나오는, 실적이 나오는 시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액은 바로 올해부터도 북미 시장에서 바로 공급이 그 생산 캐파를 구축해서 공급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출이 나오고. 근데 분리막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되게 분리막 업체들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하기에 상대적으로 썩 좋지 않거나 섣부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근거인데, 분리막 산업은 2차전지 섹터 내에서 고정비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75, 80%에 이르고요. 그래서 이제 도표 78을 보시면 분리막은 20%, 21% 정도의 감가상각비를 차지하는데, 이건 양극재는 4% 또는 2% 정도구나. 동박이 그나마 좀 높은 편인데 12%, 9%, 뭐 15% 이런 거에 비해서 분리막 업체들이 가장 높더라. 그 다음에 뭐 양극재나 알루미늄 박은 2%, 3%밖에 안 되는데, 그게 비하면 6, 7배 정도 그렇게 높은 수준인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양극재는
투자 비용 얼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사실 에코프로 BM 뭐 어마어마하게 사실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투자 비용에 비해서 실제로 뽑아내는 매출과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ROIC라고 하는데 그 ROIC 관점에서 매우 높은 ROIC가 확보가 되는 반면에 분리막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고정비 비중이 워낙 크고요. 그래서 특히 생산 캐파를 구축하는 초기 과정에서는 캐파를 구축해도 매출은 또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이익이 그렇게 크게 빨리 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리막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소섹터일까요? 반면에 전액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탐방하면서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그런 캐파 그 구축 비용을 가지고도 금방금방 매출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일정한 뭐 부지를 사고 뭐 웬만큼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초기에 500억, 600억 정도가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10,000톤 캐파를 구축하는데 추가로 100억, 많이 들어봐야 200억 이내에 그런 비용만 들어가면 10,000톤 정도의 캐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000톤에서 생산되는 매출 규모가 1,000억이에요. 100억 또는 200억 투자해서 매년 1,000억 정도의 매출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생산 고정비 효과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를 넘어서서 가동률이 상승하는 사이클에서는 뭐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긴 하는데 가동률이 감소하거나 또 초기에 이제 캐파 구축 과정에서는 수익성이 그렇게 좋거나 빨리 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근데 분리막은 어느 구간이에요? 캐파 투자를 한참 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러기에 따라서 고정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익성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투자하라고요? 물론 워낙 이제 앞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고 당연히 매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매력적으로 빨리 늘어나지 않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분리막을 지금 상대적으로 왜 분리막을 먼저 투자합니까? 그 교보증권의 최보영 이제 그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소개할 때 1월 2일 기준이네요. 시가총액이 5조 6천억이 넘는데 SKI 테크놀로지가 25년에 실적 추정한 걸 보시면 1조 6천 800억대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이 2,490억입니다. 그러면 25년에 영업이익 배수를 했을 때 2,490억,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를 주면 이게 5조잖아요. 1월 2일 날 소개할 때 현재 시총이 얼마입니까? 5조 6천억이었단 말이에요. 20배를 넘는 3, 4배 정도인 거죠. 25년 멀티플을 갖고 왔는데 23, 4배란 말이에요. 순익 기준으로 하면 더 높겠죠, 퍼가. 이미 시총을 충분히 받고 그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근데 저희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으로 잡아놨는데 그러면 한 뭐 적정 시총을 7.5조 이 정도 잡고 있는 셈인데 저게 합리화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선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종목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같은 IRA 수혜를 받는다고 할 때 한 종목은 25년 기준으로 해서 3.5배 정도 주가 업사이드가 있어 보이는 회사와 다른 회사는 똑같이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를 줘도 지금 시총도 합리화하지 못하는 25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느 쪽을 투자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느 쪽이 진짜 IRA의 수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액 쪽이라고 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 얘기가 설득력이 없습니까? 누구나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나마 WCP는 좀 나왔습니다. WCP는 보시면 25년 기준으로 매출액 6,230억에 영업이익이 1,050억이거든요. 근데 그 시가총액이 뭐 이때 기준으로 해서 1조 4,975억 원,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증권사들은 분리막이 더 좋은 섹터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실 때 어느 쪽이 더 주가 업사이드가 클 것 같고 어느 쪽이 더 좋은 투자 매력처럼 보입니까?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김정환 애널도 SKI 테크놀로지를 뭐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소개하고 있죠. 소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목표 주가가 예전에 더 높았는데 하향 조정한 게 12만 5천 원이에요. 목표 주가가 얼마냐 하면 지금 주가로 환산하면 거의 뭐 9조 정도 될 거예요. 저게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이분들도 좀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매력이 없네라고 보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줄기차게 분리막이 좋다, 그중에서도 SKIT가 좋다고 저렇게 이야기 계속 몇 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가장 많이 갔을 때는 거의 25만 원씩 갔잖아요. 시총 거의 뭐 15조, 16조, 17조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때도 좋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뭐 마찬가지, 뭐 WCP에 대해서 1월 8일 날 어제 나온 리포트인데 그래도 SKIT보다는 WCP가 그래도 좀 투자 매력이 더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합니다. 그나마 분리막 업체 중에 본다면.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글로벌과 북미에서의 분리막 수요 및 글로벌 분리막 주요 기업 그 캐파 추이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SKIT하고 이제 밑에 나오는 SKIT랑 WCP의 향후 생산 캐파를 한번 보시자고요. 보시면 지금 올해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31.7억 제곱미터로 커지고 그다음에 48.3으로 커지고 27년부터 68.3으로 커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북미 시장 적번성이잖아요. 북미 시장 IRA 수혜에 따라서 북미 시장에서 얼마나 매출을 올릴 건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물론 저 캐파 중에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뭐 들어가는 수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 저기 SKIT가 26년까지 캐파 증설하는 건요. 많은 부분 SK온에 공급하기 야한 폴란드 쪽 증설 물량이고요. 한국 물량은 8억 제곱미터로 변함이 없을 줄 겁니다. 향후 그리고 북미 증설은 언제 일어나냐? 27년부터 증설해서 저때부터 북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국내 배터리 3사에 그 진입한다는 소식은 올해 1분기 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저렇게 해서 생산 캐파를 언제 구축하냐? 27년부터예요. 그럼 IRA 수혜를 받는 게 27년부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게 최대 수혜 섹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WCP도 볼까요? WCP도 보시면 한국 캐파는 14.4억 제곱미터로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조금 늘어나서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북미에 들어가는 게 언제냐? 역시 27년부터예요. 아니 27년부터 IRA 수혜에 따른 실질적인 실적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걸 왜 지금 투자합니까? 이게 제가 추정한 건가요? 저 리포트들을 쓰는 애널리스트들은 왜 저런 이야기는 강조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실적이 27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 IRA 수혜를 받는 실적은 27년부터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하는 건가요? 자, 이번엔 전액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IRA 수혜주로서의 크게 두 개의 섹터를 꼽을 수 있는데 분리막과 전액인데 투자 관점에서 어디가 훨씬 더 매력적인가? 아시아경제의 기사에서 제가 따온 건데 그 전액과 분리막은 앞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IRA 규정에서 이제 배터리 컴포넌트에 해당한 거고요. 중국산 배터리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미국에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전액과 분리막이 24년부터 중국 업체들을 밀어내야 된다. 뭐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전액 업체들은 국내 배터리 3사가 전액을 사용하는 비중은 뭐 분리막 이상으로 한 70%에서 75% 정도를 중국 업체들 걸 쓰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 걸 다 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한국 전액 업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일단 전액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4대 소재라고 하는 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이 이제 4대 소재로 이제 불리죠. 그것은 왜 4대 소재냐? 그만큼 전체 배터리 생산 원가에서 차지하는 소재 원가 비중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4대 소재라고 하는 거고요. 그 2차 전지의 수명, 충방전 속도, 충방전입니다. 속도, 열 안정성 등 특성을 결정하는 소재고요. 그 다음에 전액 원료는 크게 그 안에 이제 리튬형, 그 다음에 첨가제, 용매 이런 것이 대략 4대 3대 3 정도의 비율로 혼합되는 것이 전액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배터리 스펙에 따라서 전액의 조성은 조금씩 달라요. 그 들어가는 전해질염이나 용매 또 첨가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배터리 스펙에 맞춰서 사실 전액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배터리 업체가 소재 공급을 필요로 할 때 사실은 가장 먼저 그 논의하는 소재 업체들이 바로 이제 전액 업체들입니다. 전액 소재가 결정이 되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서 이제 이게 소재가 결정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액 업체들이 가장 빨리 결정되는 소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액은 IRA 규정에 따라서 그 배터리 업체들이 현지의 캐파를 구축하면 필수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전액의 특성에서 나온다. 전액은 운송과 재고 축적이 어렵습니다. 최대 이제 그 보관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액체이기 때문에 쉽게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운송 기간이 길거나 오랫동안 재고를 쌓아두고 그렇게 그 생산할 수가 없어요.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그래서 그리고 신선한 전액일수록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그만큼 한편으로는 빨리 현지에서 바로 배터리 셀 업체 옆에 붙어서 생산 캐파를 구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네, 이런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전해액은 이제 인화성 유기 물질이어서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운송 거리가 그 긴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액체이기 때문에 그 대량으로 이제 특수 용기에 담아서 여기 특수 컨테이너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운송 거리가 길수록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비용도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접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특수 탱크에 이제 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접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그 시장에 알려진 오해와 다르게 배터리 개발 단계에서부터 셀 업체와 아까도 말씀드린 조성 소재이기 때문에 전해액 업체들이 같이 이제 그 배터리 셀 업체들에 맞는 그 스펙에 맞춰서 전해액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짝을 맞춘 그 전해액 업체 외에 추가로 신규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고 축적의 어려움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큰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이 사실 나오긴 좀 어려운 편입니다. 전해액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장기 공급 계약 없이도 사실상 뭐 양극재 업체가 들어가면 당연히 전해액 업체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배터리 셀 업체에. 이때 이제 배터리 생산 시설 인근에 공장이 건설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공급이 시작되는 거다. 예, 공급이 거의 확보되는 거다. 이런 신호로 읽으시는 게 맞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엔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엔캠은 지금 이제 2025년 기준으로 91.5만 톤 캐파를 구축하고, 이건 뭐 기존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국내라든지 진짜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하는 것까지 다 같이 이제 포함하는 거고, 탑5 중에 국내 배터리 3사 플러스 CATL까지 4개의 배터리 셀 업체에 진입이 거의 확정돼 있다. 2025년 기준 매출 3.6조 달성해서 영업이익률 10%를 올리겠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인 거고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25년은 95.5만 톤 캐파 구축에 그 북미에는 이제 35만 톤 구축하겠다는 거고, 한 해 뒤인 26년에는 116만 톤에 50만 톤 캐파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목표이고요. 현재 뭐 23년 기준으로 이제 4만 톤인 게 26년이 되면 북미에서만 4만 톤에서 26년에 50만 톤까지 늘어난다. 어마어마하게 진짜 가파르게 지금 캐파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분리막 업체들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그 고정비 비용, 즉 생산 캐파 투자 비용이 카펙스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렇게 전해액 업체들은 저렇게 공격적인 증설을 하는데도 상대적으로 뭐 이제 엔캠은 그 캐파 구축 단계가 웬만큼 마무리되고 올해 추가적으로 조금 자금 조달해야 될 가능성은 있지만, 올해 정도가 지나면 벌어서 다 뭐 향후에 생산 캐파를 다 구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벌 수 있고, 저렇게 가파르게 캐파를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각각의 지금 동아기업이나 덕산테크피니아나 솔브레인 홀딩스의 오늘 기준 시총 대비해서 향후 늘어날 수 있는 영업이익 규모를 계산해 볼 때 어느 정도 이제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뭐 어느 업체가 딱 좋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전해액 업체들은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향후 2, 3년 동안은 특히나 빅뱅 폭발 과정에서 주가 상승률이 가하지 않은 상태,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왔지만 향후 2, 3년간의 업사이드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당히 여전히 큰 흐름에서는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다만 엔캠은 지금 이제 뭐 상당 물량의 전환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주식으로 전환돼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있어서 그거 오버행 이슈가 언제든 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동아기업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동아마루로 대표되는 건자재인데,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동아기업의 본업의 실적은 뭐 한동안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주고 있는 동안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라는 비상장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상장하지 않겠냐라는, 상장되면 동아기업의 어떤 그 가치가 상장되는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로 이전되면서 어느 순간 주가가 조금 이렇게 뭐 빠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덕산테크피아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테네시 쪽에 뭐 생산 캐파를 구축한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아직 고객사가 가장 뚜렷하게 확정되지 않은 업체다. 솔브레인 홀딩스는 뭐 사실 다른 세계 기업은 저희가 탐방인 내지 또 컨퍼런스 콜을 해봤는데
몇 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설브린 홀딩스 쪽에 탐방이나 컨콜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이 회사는 잘 파악이 덜 돼 있는 회사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주주 소통이 좀 약하다 이런 것들이 좀 약점인 것 같습니다.